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서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현대건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근데 현대건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현대엔지니어링이죠. 이 현대엔지니어링은 정의선 회장이 개인적으로 지분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비상장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엔지니어링을 상장을 시켜서 여기에 있는 정의선 회장의 이 지분을 유동화시키는, 그렇게 해서 그 돈으로 현대차그룹의 경영권 이 지배구조를 개편하는데 이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사용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장이 이게 합병이 또 문제되기도 하고 단독으로 상장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상장이 연기가 됐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 현대엔지니어링 공모를 통해서 자금을 좀 마련하려고 했던 이 계획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현대건설이 이 현대엔지니어링이 작년에 2024년에 해외에서 벌였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그 손실을 모두 회계에 한꺼번에 반영해버리고 이 현대엔지니어링의 이런 부실한 실적을 현대건설이 요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자로 전환되게 됐죠. 그러면서 현대엔지니어링은 과거 부실을 다 한꺼번에 떨어버렸고 요번에 현대건설도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이러한 이 부실을, 그러니까 실적 부진을 회계에 다 반영하면서 이제 현대건설은 따로 뭐 이렇게 악재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됐죠. 그래서 요번 적자가 올해 2025년에는 다시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주가 반영도 이제 대부분 다 마무리된 상태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현대엔지니어링도 그렇고 현대건설도 그렇고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는 이제 한 발 떨어진 업체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꾸준하다가 요번에 2024년에 폭락한 걸 볼 수가 있죠. 적자도 1조 2200억이나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현대건설의 주주는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주요 회사들이 있고요. 현대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정의선 회장이 여기에 11.72%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대엔지니어링이 상장을 할 때 꽤 상당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를 보시게 되면 현대모비스가 실질적인 이 지주회사 형태를 하고 있지만 이 사이에 현대차와 기아, 현대건설을 끼고 이게 이제 순환출자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순환출자 구조를 깨고 말 그대로 현대모비스가 지배구조 상단에서 이제 지주회사가 되고 현대차 지주가 생기면서 나머지 계열사 현대차와 기아와 현대건설, 현대모비스들을 모두 지배하는 그런 지주회사를 정의선 회장이 지배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엔지니어링도 정의선 회장이 개인적으로 지분을 갖고 있고 현대글로비스도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갖고 있지만 현대글로비스는 예전에 현대차 비자금 사건으로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8천억 규모로 이제 사회에 환원하기로 한 이상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상장 회사로 있었던 현대엔지니어링 또 현대글로비스는 상장까지 시켰고요. 이런 지분들은 이 실질적으로 오너 일가가 이 지배력 강화를 하는데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럴 때 이제 들어서는 게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이죠. 요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이 2020년 이제 인수가 됐으니까, 그리고 여전히 20% 정도 지분을 일본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경영권 매각이 되고 5년 이내에 상장을 못할 경우에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는 20% 지분을 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그런 주주 간 협약이 돼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다 또 이제 일본 소프트뱅크가 미국의 AI 인프라에다가 한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소프트뱅크는 갖고 있는 돈이
못해야 뭐 100억 달러밖에 없는데 무슨 돈으로 여기 5천억 달러나 이 스타게이트에 투자할 수 있겠냐고 비아냥을 거렸죠. 그런 면에서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어떻게든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보스턴 다이내믹 같은 경우 상장할 때 더 큰 그 투자금을 회수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해도 예전에 2천억짜리 평가되던 게 지금은 1조 원 넘게, 즉 5배 이상 회사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매각해도 풋옵션을 행사해도 지금 1조 원 정도는 땡겨버렸으니까 10억 달러 정도는 그 챙길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런데 실제로 이 소프트뱅크가 이거라도 지금 회수를 해서 그 미국 AI에 투자를 해야 될 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에 대해서 그 현대차 그룹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무 쪽 담당하시는 그 임원도 이제 한마디, 여건이 무르익으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5년 차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해서 IPO를 해야 될 시점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한 20% 정도 지분을 정의선 회장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요. 그 20% 지분을 이제 현금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게 되면 예전에는 이 현대 건설과 현대 엔지니어링 합병시키거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정의선 회장의 개인 지분을 그 현금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이제 현대모비스 지분을 더 넘겨받고 정몽구 회장 지분을 넘겨받아서 이 지주회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이거 갖고는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내부적으로 반발도 있고 해서 결국 이건 실패했고, 현대글로비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이 지분을 사용할 수 없고, 결국은 남은 건 이제 이 현대건설하고 현대엔지니어링은 더 이상 이 지배구조 개편에는 상관없는 회사가 된 꼴이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번에 현대엔지니어링 실적을 다 반영을 했고, 부실한 실적은 다 반영을 했고, 올해 2025년에는 작년에 현대엔지니어링이 그 부실했던 실적이 또다시 이제 반영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현대엔지니어링 실적이 개선되면서 그게 오히려 현대건설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대로 로켓츠가 달려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건설은 다른 건설사들과 다르게 부동산 PF에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또 좀 클린 컴퍼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현대모비스죠. 현대모비스가 실질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지분을 어떻게 정의선 회장이 많이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전체적으로는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하나의 키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린 보스턴 다이내믹스 보시면 현대차고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 이쪽이 30대 20대 10%를 갖고 있고, 정의선 회장이 20%, 소프트뱅크가 20% 갖고 있고요. 이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는 지분이 바로 풋옵션이 걸려있는 지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IPO를 할 때 신주를 발행하기보다는 정의선 회장 지분을 유동화시키거나, 아니면 소프트뱅크랑 같이 이 지분을 40% 정도를 유동화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구주 매출, 아니면 일부 구주 매출을 하고 일부는 유상이자 형태로 해서 회사의 내부 일부 돈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상장을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보다는 미국 증시에 상장을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보스턴 다이내믹스 자체가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돈을 이제 한국으로 갖고 들어와서 지배구조 개편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의 부실한 실적을 이제 현대건설의 회계에 반영을 시켜서 현대건설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이제는 실적 부진에 대한 리스크가 다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현대건설이 오히려 2025년 실적을 갖고 주가가 로켓처럼 지금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추가적으로 현대건설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PF나 이런 것들 정리를 선제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는 좀 홀가분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건설사들과도 차별화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모두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는 이제 상관없는 회사가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물론 향후에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이 IPO를 해서 분리 독립을 하거나 아니면 아싸리 그냥 현대건설과 현대 엔지니어링이 합병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현대 엔지니어링이 현대건설에 한 사업부로 들어가는 거가 되고, 따로 이런 그러니까 실적이 현대건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건설 실적이 크게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현대 엔지니어링의 부실한 실적들을 대부분 다 회계에 반영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전반적으로 현대건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들어와서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고,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건 현대모비스, 이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데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IPO를 실시한다면 현대차 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주가가 그러니까 경영권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전에도 지배구조 개편 얘기만 나오면 현대모비스는 주가가 로켓 달린 것처럼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거 사례에서 학습을 하셨으면 잘 알고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